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미국의 군사력과 맞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지목받아왔던 러시아군의 실체가 이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 허상이 낱낱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불과 3, 4일이면 이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가지고 주요 도시들을 장악하고요. 일주일이면 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다들 예상을 했는데 보기 좋게 빗나갔지 않습니까? 오히려 개전 2주가 지난 지금 이 우크라이나군의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각국의 군사 정보기관들이 이 러시아군의 실태를 파악하느라고 분주합니다. 뉴욕타임스는 8일 1945년 이후에 유럽 최대 규모의 지상전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막강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러시아군에 대한 이미지가 산산조각으로 깨지고 있다 그러면서 한때 러시아를 두려워했던 이 유럽 정부들은 과거처럼 러시아 지상군에 겁먹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이 러시아는 90만 명의 현역 군인과 200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어서 숫자로만 비교해도 이 우크라이나군의 8배를 넘는다 그러면서 여기에 막강한 해군과 공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크라이나군하고의 전투에서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 전력으로 보면은 절대적으로 열세인 우크라이나군이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최소 3,000명 이상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는 점, 미국이 지원한 대전차 미사일과 터키로부터 받은 무장 드론을 이용해서 러시아 공수부대를 태운 군수송기 그리고 헬리콥터 등을 격추하고 또 수많은 러시아의 탱크와 트럭들을 박살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러시아군 사망자에 대해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미 1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밝힌 바 있었죠.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뉴욕타임스가 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러시아 군인들은 연료와 식량 부족뿐만 아니라 사기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서방 세계의 정보 당국은 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한 일부 러시아 군인들에게는 유효기간이 20년이나 지난, 무려 20년이나 지난 2002년산 전투 식량이 보급이 됐고 급격한 사기 저하로 러시아 군들이 전투를 피하기 위해서 항복하고 차량을 파괴한 병사들도 있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병사들에게 마실 물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를 향해서 외과적 수술식의 포격을 가했지만 함락을 하지 못했고 장기전으로 돌입하니까 러시아는 방향을 바꿔서 이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포격을 하는 이 잔인한 전술을 채택했지만 이런 방식은 설사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러시아에 대항하는 이 반군들의 저항이 거세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러시아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뭐니 해도 가장 큰 문제는 이 유럽의 EU 국가들에게 러시아의 군사력을 적나라하게 노출했고 더불어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보리스 엘친 전 러시아 대통령 시절에 외무장관을 지냈던 안드레이 코즈레프는 최근 트위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크렘린은 지난 20년간 러시아군을 현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예산의 상당수는 중간에 빠져나가서 호화 요트를 사는데 사용됐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이 이 푸틴에게 전혀 보고조차 되지도 않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24명의 미국과 나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러시아군이 일선 전투병에서 수뇌부까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젊고 경험이 부족한 징집병은 물론이고 하사관까지 현장 상황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군 관계자는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가지고 사소한 일에도 일일이 그의 허락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이 러시아군 지휘관들이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는 성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 우크라이나 북부 날씨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저공 비행을 지시해서 우크라이나 방공망 공격에 노출됐다라고 했습니다. 지휘관들의 보신주의 때문에 이 압도적인 공군 능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공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마이클 코프만 국방연구소 러시아학 소장은 이 러시아군은 완전히 비합리적이며 전쟁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투에 투입될 것을 분명히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도 엄청나게 떨어졌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투항하거나 포로로 잡힌 러시아 군인들 가운데는 훈련인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동하는 부대를 따라왔더니 전쟁터였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 러시아의 탱크 부대가 우크라이나로 진입할 때 너무 적은 병력을 배치함으로써 이 우크라이나군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에 당하면서 수도인 키이우 진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번져갔는데, 이런 러시아의 전략은 명백한 전술적 실수다, 이렇게 이 국방정보업체인 제인스의 토마스 블록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탱크들이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모두 차단했고, 결국 이 러시아군 탱크들은 도로가 아닌 구불구불한 도로라든지 이 막힌 도로 옆에 이 진흙탕이 된 논밭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러시아군은 이 우크라이나에게 완전히 노출되는 실수를 범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군의 전술적인 승리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미국 기업연구소의 러시아군 전문가인 프레드릭 더블 케이건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이 전투 현장에서의 패배나 사망자 수의 증가는 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정예부대가 처음 우크라이나에 진입했을 때 우크라이나군이 이를 저지한 것은 러시아군에게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48시간이면 우크라이나를 정복할 수 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호언장담을 믿었던 러시아군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할 때 우크라이나군을 너무 우습게 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두세 개 대대 정도의 비교적 소규모로 투입을 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엄청난 전략적 실수겠지요. 이는 사실상 효율적인 부대 편성을 할 능력 또는 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초반 전투에서 실패를 하니까 이 러시아군은 정밀 타격 방식이 아니라 대대적인 인원과 공격력을 동원해 가지고 민간인 여부를 가리지 않는 그런 전투로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공격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뉴욕타임즈는 내다봤습니다. 이 러시아군의 침공에 대비한 우크라이나군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어차피 정면 대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 러시아군의 약점을 노리는 고슴도치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치고 빠지는 방식이라든지 도시 방어전 같은 이 겔레식 전투를 병행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영리한 대응 방식이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이 러시아군을 궁지로 몰아넣은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런 전투 방식에 대해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난 5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매우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방어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이동식 무기 시스템을 사용해서 러시아군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또 하나, 이 우크라이나군은 과거 크롬반도가 러시아에 합병될 당시의 군사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미국 시간으로 3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17만 명의 현역 군인과 10만 명의 예비군 그리고 10만 명의 퇴역 군인을 보유한 유럽 최대의 군대 중 하나인데다가 1만여 명의 외국인도 속속 투입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크롬반도를 점령하고 또한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군 반군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점령을 한 이후에 러시아군과 싸울 방법을 찾고 있었고 군사력도 강화하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군을 집중 훈련시킨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당국은 그동안에 병사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켜 왔는데 결국 그런 훈련이
지금의 이 우크라이나 전장을 만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미국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군대에 30억 달러 이상의 무기와 장비 등을 제공했고요. 미국은 8년 넘게 2만 7천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훈련시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로 우크라이나군이 예상보다 훨씬 더 작전을 잘 펼칠 수 있고, 그러면서 러시아군에게 잘 저항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14일 러시아의 공수부대와 특수부대가 이 키우 북쪽의 공항을 점령하려 했지만 이 우크라이나군이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이 러시아군은 결국 패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 후방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러시아군과는 달리 이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로부터 군사 물자들을 아주 속속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어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제블린 미사일을 포함해 가지고 17,000개 이상의 대전차 무기를 폴란드와 루마니아 국경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이런 수송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지금까지는 비교적 원활하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이 동유럽 전역의 기지에 퍼져 있는 미국의 사이버 지령부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과 독일의 정보 관계자들은 러시아군을 도청하고 또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시시각각으로 우크라이나군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이 제공한 암호화된 장비를 통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또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도 그 중에 한 예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하죠.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초조해지는 것은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푸틴 역시 우크라이나전에서 물러선다 그러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일단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가지고 주요 도시만이라도 점령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도 이를 위해서 이 무지막지한 전투를 감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쉽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게 무릎을 꿇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결코 러시아에게 항복하지 않겠다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미국은 만약 러시아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무력으로 제거한다 해도 폴란드에 망명 정부를 세워서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푸틴에게는 이런 굴복하지 않는 강력한 저항이 최대의 복병인 셈입니다. 만약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겼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호사비 정권을 세운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부터 우크라이나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수많은 비용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러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럴 능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크라이나 점령을 위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으면 그야말로 엄청난 전쟁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러시아 상황에서 그런 공격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CNN은 미국 시간으로 9일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가지고 전쟁 발발 이후에 러시아가 투입한 군 자산의 8에서 10%를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푸틴 자신의 안위가 걸려있는 문제라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으면서 완전 장악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 그러니까 DNI 국장은 미국 시간으로 8일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과소평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푸틴 대통령이 이런 저항에 저지될 것 같지는 않으며 오히려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욕심을 내면 낼수록 러시아는 망가질 것이고 더불어 결국 푸틴의 입지마저 흔들거릴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푸틴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